자, 산업경영공학과 2018년 2학기 4차 산업시대 경제적 분석 맛보기 강좌 녹화를 시작하게 된 김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경제성공학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과목명이 좀 바뀌었어요. 계속 제 얼굴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잠만보 얼굴을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무 얼굴도 안 나오는 이런 화면으로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시간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를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또 사진이 나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겠지만 우선 이 과목의 정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산업공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이 산업공학 개론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경영공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우리 학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우리 과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산업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공학의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더워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녹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고 너무 밝은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과 잠바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작년에 저랑 같이 술을 마셨던 원래 또 MT를 가 술을 마셨던 많은 학생들, 네, 이 옷 친숙한가요? 네. 아무튼 산업공학이라는 거는 공학이니까 일단 과학과 구별이 되겠죠. 그럼 과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학문이죠. 뭘 발견하냐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연의 법칙은 내가 발견하건 하지 않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 내가 발견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항상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목적이 따로 없어요. 목적이 따로 없고 굳이 목적이 있다면 그냥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왜 이걸 떨어뜨리면 이걸 내가 놓으면 땅으로 떨어진가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거죠. 반대로 엔지니어링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보통 그 목적을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불러요. 이때 문제는 현실 세계의 문제.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실용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실용적인 목적.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보통은 뭔가를 만들게 돼요. 네, 뭔가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네, 내가 저기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내가 호두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호두과자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다른 엔지니어링 학문과 우리 산업공학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른 엔지니어링 학문들은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링 학문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학문들도 있어요.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계과는 미케니컬, 화학공학과는 케미컬, 네, 요런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주로 의미하는 바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과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이라는 거는 도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산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축공학, 그리고 도시공학 이런 것들도 다 뭐 환경공학 이런 것들도 다 문제의 대상을 가지고 학과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이름이 그다지 어색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산업공학과 나오면 다 공장장 한다 그랬거든요. 네, 공장 관리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거는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총칭하는 그런 넓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가 음악을 만드는 건 문화산업, 음악산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거나 롤을 하면 그건 게임 산업이죠. 그런 것들도 다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학문이라고 할 때 그 학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의 대상이 크니까. 그 문제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뭐가 없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차를 만들거나 아까 말한 대로 케미컬이면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재료가 없었는데 석유를 통해서 이런 천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아예 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제로는 아니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학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다른 학문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산업공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Engineers make things. 네, 오타가 있네요. 네, 복수형이 빠져야 되는데,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여기 뭔가가 생략됐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글로 생각을 해보면, Engineers make things. 공학자들은, 엔지니어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기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 산업공학하는 사람들은 만드는데 뭐 하는 사람? Make things better입니다. better. 우리는 산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과정들에 포함된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 만들어졌다. 뭔가가 너무 느리게 만들어지고 있다. 뭔가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는 안전이 곤란할 것 같다. 이 기계가 너무 빨리 소모될 것 같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학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를 잘 찾아다녀야 돼요. 이 산업을 잘 이해해야지만 거기에 내포된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학문은, 제가 좋아하는 다른 산업공학과 교수님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문제를 찾아다니는 학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공부도 충실히 해야 되지만, 바로 학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인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런 학문에 관심이 있는 이 수업이 듣는 학생인 여러분 모두는 항상 우리 산업,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작동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돼요.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경제성 분석 혹은 예전에 경제성 공학이라고 불렸던 건 뭐냐, 이 학문을 영어로는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라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대 엔지니어링은 그 뒤에 앞에 붙는 말들이 이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tool, 하나는 problem입니다. 하나는 tool, 하나는 problem이에요. 도구이거나 문제의 대상이거나. 그랬을 때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하면, 이코노믹스는 경제니까 경제가 도구가 되거나 문제의 대상이 되는 건가? 둘 다예요. and라고 해놨기 때문에, and라고 제가 굳이 해놨기 때문에 둘 다입니다. 문제의 대상이 경제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경제라고 거창하게 부를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말에 좀 경기를 일으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거기서 아주 좁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아니에요. 경제학은 사이언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이 사이언스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경제학자 교수님들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은 어쨌든 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가깝죠. 그게 아니라, 그런 넓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붙인 우리 경제성 공학 혹은 경제성 분석은 어떤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를 아주 좁혀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경제적 문제. 그럼 그 경제적 문제가 뭐냐? 경제적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울 내용을 아주 좁혀서 딱 얘기를 하자면 초이스, 선택에 관한 겁니다. 되게 요즘 뭐 게임할 때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죠. 롤이나 뭐 롤에서 챔프 고르거나 뭐 할 때 너로 정했다 뭐 할 때 선택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들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오늘 내가 떡볶이를 먹을 거냐, 돈가스를 먹을 거냐, 학식을 먹을 거냐, 나가서 먹을 거냐, 오늘 내가 술을 마실 거냐, 시험 공부를 할 거냐, 이건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상한 선택을 많이 하죠. 모든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의 가치, 특히나 여기 앞에 하나를 더 넣어서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 과목에서 그 모든 걸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주된 문제의 대상은 글자가 좀 잘리니까 제 얼굴을 잠깐 죽여보도록 하죠. 훨씬 나아졌죠? 우리 과목의 주된 대상은 아랫부분에 가면 다시 지울게요. 너무 좋아한 거 아니냐? 이코노믹 얼터너티브 혹은 인베스트먼트 얼터너티브라고 불리는 겁니다. 얼터너티브는 대안 혹은 여러분들이 설문지 만들면 사지선단 문제 같은 거 시험 문제 있으면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얼터너티브예요. 선택지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혹은 투자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우리가 살펴보면 뭐 주식 같은 게 있겠죠. 주식, 채권, 뭐 기타, 뭐 보험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금융 상품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 대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혹은 내가 독립된 사장으로서 뭐 붕어빵 장사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각각이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때 이번 학기에 배우는 방법론들이 적용이 돼서 밸류, 가치를 측정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우리가 가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스코프 범위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치가 왜 필요하냐면 수업 시간에 좀 더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가치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뭔가를 물물 교환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금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고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랑 교환을 해야 될 때 도대체 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 돈의 가치도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이 가치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고려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고기 쪽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고기가 좀 더 생각하기 쉬우니까 고기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게 좋겠죠.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일단 양이 있을 겁니다. 양. 그렇잖아요, 그죠? 고기를 하나 주는 것보단 두 개 주는 게 더 좋잖아요. 1+1 여러분 환장하잖아요. 편의점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고기를 지금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이 돼지를 사서 키워서 6달 후에 돼지가 자라면 잡아서 나한테 삼겹살을 구워주겠다라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거기에 포함되고, 그렇죠? 네. 당장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도 선불로 받을 거냐 후불로 받을 거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뭐 선불로 주는 경우는 크게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 고기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은 잠깐만 따로 떼놓고 고기가 가지는 고기를 주는 사람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겁니다. 요 거래 자체가 가지는 이 거래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도 있고 고기가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 고기를 파는 사람이 가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루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얘랑 얘만 따지면 양과 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따진다라고 해서 fixed라고 합니다. fixed. 그다음에 얘는 뭔가가 달라질 위험이 있어서 risky,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된 related topic으로 다른 학문들과 연관성을 따지면 재무관리나 투자론 혹은 주식 채권 파생 상품론 같은 그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과목 혹은 우리 과에서 나중에 제가 투자공학을 열 텐데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 얘는 채권이나 이자 상품들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혹은 옵션, 선물 같은 파생 상품들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분야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것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건데 이 대안들이 아무 대안이나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경제적 가치는 뭘 고려했냐면 시간을 고려하는 거예요. 양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사실 뭐 여기 양도 있는데 어마운트도 있는데 그건 보통 생략하니까 시간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좀 경제성 분석, 경제성 공학인데 단순히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왕 이 경제적인 문제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 경제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재를 선정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죠. 안 볼 건데 이번에 아이돌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V 군이 태영이가 외치고 있죠. 싫은데 제 마음이 지금 이쪽이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뉴스를 보러 아버지가 뉴스를 틀면 아버지 왜 뉴스 틀었지? 그리고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가 뉴스 다 보실 때까지만 기다려다 채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소파 앞을 떠나지 못하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저 암호 같은 얘기들을 견디고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어떻고 뭐 CPI가 어떻고 뭐 실업 지수가 어떻고 뭐 실질 인상률은 어떻고 이자율,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게 무슨 얘기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건 뭐지? 뉴스를 암호처럼 받아들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잠시 끊겼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무관심하게 이 경제라는 소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 학기를 계기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교재를 골랐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과제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재밌는 것부터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황당하고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짐바브웨랑 베네수엘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황을 나타낸 뉴스 기사 사진입니다. 빵 같은 거 사려고 지금 돈을 이만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역시 또 경제가 엄청나게 폭망해서 흔히 하는 말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서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었어요.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 인플레이션 이런 게 도대체 뭐야? 왜 화폐를 막 찍어내면 안 되는 거지? 를 검색을 조금 하다 보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잘은 모르지만 무슨 또 용어가 나오면 뭐 그런 게 있겠구나 하고 나한테 물어보던가 또 책을 찾아보던가 하면서 관심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필요한 것을 위주로 관심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적금 모아서 내가 차를 살 거냐, 아니면 자동차 할부로 해서 차를 빨리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할 거냐, 이 차이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적금을 모으면 아무래도 한꺼번에 돈을 모은 다음에 차를 사니까 차를 싸게 살 수 있고 더 새로운 차를 탈 수 있겠지만, 할부로 타는 것에 비해서 차를 늦게 가지게 돼서 2년 후에 차 가지면 뭐하냐, 그때는 복학생 노땅 돼가지고 차 끌고 다녀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지금 차를 끌고 다녀야지 지금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디 대천도 한번 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공부해라. 뭐 아무튼 그 시간의 차이를 내가 어떻게 고려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룬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런 주제도 재미가 있겠죠.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등교 방법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시내버스를 타면 돈이 들고 셔틀을 타면 돈이 안 드는데, 셔틀은 시간이 고정돼 있고 내가 오후 수업인데도 아침 일찍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걸린다. 근데 시내버스를 타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모으면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내 학교 생활의 가치를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고 올 것이냐, 택시를 타고 한 번에 올 것이냐.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면은 돈은 싸지만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택시를 한 번에 타고 오면 한 달에 교통비만 내가 주 3회로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교통비만 몇십만 원이 드는데 그 대신 몸이 좀 편하고 공부가 잘 되고, 물론 뭐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을 토대로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루 일관심이에요. 하루 일관심. 하루에 하나씩만 관심을 가지는, 한 단어 정도, 하나의 용어 정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몰 비용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이런 식일 건데, 경제학적으로 정의는 지출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 말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박장에 들어가서 그 돈을 잃었는데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아저씨처럼 돈 잃고 못 떠나는 사람들. 예림이 급해봐봐. 돈을 잃어서 그 돈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잃은 돈은 잃은 돈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 거냐, 기대값이 얼마가 될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미 내가 돈을 이만큼 갖다 박았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근데 내가 과거에 100만 원을 잃었던 200만 원을 잃었던, 내가 다음 판 도박에서 돈을 따거나 잃을 확률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를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매몰 비용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매몰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의 오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면 또 더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스카이 스캐너 하나요? 뭐 인터파크 항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텐데, 검색을 하다 보면 항공권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왜 그런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근처라서 한번 가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근처라고 하긴 조금 멀지만 새만금 사업이 되게, 제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많이 진행된 다음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텐데요. 새만금 사업 좋던데? 응, 아니야. 왜 아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일관심을 가져서 경제적인 상식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뭔가를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심을 갖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부교재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열심히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상식도 갖추고 그거에 관련된 과제도 나갈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과제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보람찬 한 학기를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과목을 강의를 꽤 오래 해왔고, 또 제가 재밌게 강의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있었던 과목이라서 동영상 강의를 이번 학기에 많이 할 거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양방향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최대한 재밌게 진행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일 것 같은데 전화가 왔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일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동영상 강의만이 올라올 텐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제발 즐거운 한 학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맛보기 강좌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